자, 심택 그리고 테스 두 종목을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하고 테스 두 종목, 뭐 이게 뭐 지금 비교를 할 만한 종목이 요 둘만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퍼센트 비슷하게 유진테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 들어가 있고요. 앞서 또 아래는 상대적으로 못 같은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이 또 큰 폭으로 올라 들어왔었죠. 최근 이거 이슈 나오고는 자, 밑에 쪽에서 지금 차트가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원익 IPS는 깊숙하게 바닥에 있다가 너무 밑에 꼬라박았던 덕에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요 종목 지금 왜 비교를 해서 지금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라고 하면 요 두 종목 보면 지금 비교 대상 종목들이, 자, 비교 대상으로 지금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5개의 종목입니다. 이렇게 5 종목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 삼성전자, 레거시 대표주들이에요. 레거시, 자, D램, 낸드 대표주들입니다. D램하고 낸드. 그래서 원래 이제 심택하고 묶어서 살펴보자라면 가장 대표적으로 심택하고 묶여야 되는 종목은 코스피의 대덕전자죠. 자, 똑같은 분야고요. 심택하고 대덕전자가 똑같은 분야를 다루고, 대덕전자는 코스피 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심택. 그래서 각각 코스피의 대표주 대덕전자, 코스닥의 대표 심택, 이래서 이 종목들이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흐름들 살펴보게 된다면 좀 다르죠. 전체적인 궤적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랠리를 보일 때 올라 들어갔다가 반대주주들 밀려 내려올 때 다시 개박살 났다가 삼성전자하고 같이 노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올라 들어갈 때 같이 올라 들어갔다가 삼성전자가 저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5만 전체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다 같이 박살났다가 삼성전자가 5만 전자에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뭐 빠져나오는 흐름 보일 때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맨 위에 있는 종목 유진테크, 리틀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움직이는 거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최소 2배 이상 더 빠르게 올라 들어가는 종목 유진테크 맨 위에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공정 장비주들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대덕전자와 심택의 경우는 이제 PCB겹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지금 다 똑같이 레거시 메모리 쪽의 대표 종목이자 삼성전자의 1차 벤더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요 중에서 심택과 지금 테스를 따로 이렇게 떼내서 살펴보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자,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을 이미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테스와 심택은 무슨 위치를 나타내냐라고 하면 심택 DDR 대표주고요. D램, DDR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DDR의 대표주입니다. 얘는 이렇게요. DDR, 이 DDR 대표주가 심택이 되겠고요. 그리고 테스는 우리 레거시 메모리 주 9형이죠. HBM이 아닌 9형 쪽으로 치운다라고 하면 D램과 낸드, D램과 낸드, 그렇죠. 여긴 낸드예요. 낸드. 이렇게 2023년 그래서 턴어라운드, 낸드 턴어라운드 온다. 돌아온 낸드 시대에 삼성전자 올라갈 때입니다. 삼성전자 저 위로 마구치 들어갈 때요. 이때 같은 경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게 되면 어김없이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유진테크부터 때려 사면 되는 거고요. 우선 그래서 유진테크부터 설명을 드렸었죠. 자, 먼저 리틀 삼성전자가 가면 무조건 유진테크.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로 웬만하면 잘 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보다 월등하게 강력하게 올라가고 퍼센트가 훨씬, 삼성전자가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세게 오르는 유진테크 같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삼성전자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장기 투자를 작정하고 들어갈 때를 제외하고. 자, 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한 3년 오른다라면 유진테크도 장기적으로 3년 올라요. 그래서 굳이 사실은 뭐 삼성전자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된다면 앞에도 잠깐 엉뚱한 종목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3년 장기적으로 온다 그러면 얘도 한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올라버려요. 2년 3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삼성전자를 붙들고 씨름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 아주 특별한 케이스, 2017년 같은 케이스를 제외하고
자, 2017년 딱 한 해만 삼성전자가 더 강했습니다. 유진보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모든 시기에서 2017년은 다른 세상 어떤 종목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강했으니까요. 지수 전체를 삼성전자 혼자서 다 끌고 올라 들어갔던 게 2017년이니까 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오른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노려야 되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처럼 HBM 모멘텀 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이 기도도 계속해서 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게 아니죠. 그래서 현재까지 시장 상황으로는 삼성전자는 구형 메모리, 레거시 메모리 쪽하고 지금 묶여서 올라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레거시 이슈 가지고 주가 움직여들 때마다 반짝반짝 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가지고 움직이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파운드리만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면요, 전체적으로 커버가 안 돼요. 이게 예를 들면 오늘 지수 같은 상황에서 보인다면, 그래서 파운드리만 들어가고 나머지 얘들이 레거시가 하나도 못 들어온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관련주는 뭐 몇 개 나오는 거야? 몇 개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방산, 조선, 전력 이쪽에 깨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커버가 하기 힘들어요 지금. 방산, 조선, 전력 깨지고 지금 이런 쪽으로 에너지하고 이런 쪽에까지 철강, 건설, 유화 이렇게 쭉 다 밀리지 않습니까? 지수 마이너스 나가요. 거기다 하이닉스까지 마이너스 나게 된다면 커버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지금 위로 넘어 들어갔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케이스에는 대표적으로 이 심텍이라든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종목들 같이 움직여들은 흐름 보인다는 얘기죠. 유진테크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심텍, 테스입니다. 여기 재밌는 게, 심텍하고 테스를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자, 심텍이 맨 밑에가 있어요. 이게 맨 밑에 지금 꼬라박아 있어요. 이 중에서 유진테크가 맨 위에 있고요, 심텍이 지금 맨 밑에 아주 형편없는 흐름을 보였었죠. 심텍 형편없는 흐름 보였습니다. 적자까지 갔거든요. 이렇게 적자 갔다가 올해 흑자 전환하고 이제 회복세.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한참 처져요 아직. 자, 실적이 돌아 나오게 이제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되는 국면인데,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 되는 속도 자체가 이렇게 대단히 가속이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줘야 얘도 조금 비교적 강하게, 근데 실적이 아직까지 그렇게 속도감 있게 올라 들어간 상황이 아니니까 갔다가 막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돌아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 기술적인 위치상으로 친다라고 하면 심텍이 굉장히 좋은 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텍부터 일단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의 경우라 그러면 이 심텍부터 일단 살펴보시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낸드 대표주 테스, 낸드 대표주입니다. 이 테스는 이 낸드 대표주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옛날부터요, 유난히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에서 반도체 1차 벤더들 중 종목들 중에서 가장 덜 유명한 종목들, 개인이 가장 덜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이러면 뭔가 감이 잡히지 않나요? 개인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반도체주, 뒤바꿔 얘기하면 외국인과 개인은 기관은 가장 선호하는 반도체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개인만 잔나게 팔고, 그래서 테스는 이미 작년 12월 달 대비로 지금 100%, 그래서 완전한 추세 상승이에요. 심텍하고는 종류가 지금 궤적 자체가 다르죠. 심텍하고는 궤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N자형으로 이렇게 가서 지금 계속해서 추세 상승 쭉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의 경우도 현재 위치 자리에 살 수 있는 매수하는 자리인 겁니다. 이렇게 위치 지금 이렇게 걸려 들어가잖아요. 추세 저점이죠. 요 같은 경우는 요건 뭐라고요? 요 구간에서 유일하게 딱 요거만 내리고 121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페일러 스윙이죠?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번 4월달 시장 깨질 때, 그러고는 다시 바로 쳐 돌린 다음에 그대로 추세 상승, 기존에 나가던 추세 상승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적, 조금이라도 더
변동성을 서로 한다. 주가 이제 상승률 올라갈 때 좀 이 테스에도 적진 않아요. 앞서 같은 경우에 엊그저께 이 이슈 나왔을 때 16%까지 쳐올라 들어갔다 밀려 내려왔죠. 그러니까 얘는 변동성 종목이 아닐까 그래. 이렇게 올라 들어가면 기관들이 팔아요. 이렇게 변동성 슈팅이 나오면, 그러니까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지금 묶여드리는 겁니다. 둘 모두가 삼성전자의 메인 종목이고, 삼성전자가 올라 들어가면 같이 올라 들어가는 종목이고, 각각의 레거시를 대표하는 종목이라면 성향상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요. 굉장히 큰 차이들이 나타나죠. 자, 심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택의 수급을 보면요, 정반대죠. 지금 이래서 지금 묶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보여드리는 거야.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는 치고 나올 때 이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죠. 여기 이런 흐름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게 다시 치고 나올 때도 그렇고요. 20%씩 움직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7월 중순에도 심택 17%가 움직여 들어갔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변동성이 수택한다면 얘를 사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력을 노려야 되는 거는 테스라는 얘기죠. 자, 테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테스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요, 심택이 1조 원대 매출, 테스는 그보다는 조금 낮아요. 3천억대 매출인데 여기 잠깐 빠져나갔죠. 잠깐 깨졌다가 바로 회복을 해가지고 돌아 들어오고요. 심택의 경우는 올해 벌써 이전 수준에 지금 육박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예전 최고 전성기 수준 같다. 내후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더 빨리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그래서 이 테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생각 외로 굉장히 유명하고 강한 대표 종목이에요. 이 종목. 여기 애칭 장비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다 같이 가는 국면 쪽인데, 현재의 상황이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가고 있죠. 삼성전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변동성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해야 되니까 심택을 노리시는 게 더 낫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긴 흐름을 보고 접근하는 상태, 즉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눌려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한다면 이제 묻어버리고 기다리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심택이 아니라 이 테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공통적으로는 앞쪽에서 이전에 먼저 체크드렸던 저쪽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 종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쪽에도 두산 테스라만 볼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라든가 가온 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여기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최근에 들어가지고 지금 지난 엊그제 같은 경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원익 IPS가 굉장히 큰 변동성 시세를 보였었는데, 그때 변동성이 이례적 변동성이고요. 원익 IPS 경우는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택할 만한 기업 수준은 아니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덜 내려서 저점 대비로는 크게 올라들고, 대덕전자도 이제 이 벽을 나가냐 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순 역시 마찬가지 선도 종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종목은 아까 보신 것처럼 원익 IPS 경우에도 이 중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가장 처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가장 처져 있는 상태로 이거 키 맞추기로 지금 빠르게 따라 들어온 거고요. 밑에서 빠르게 따라 들어오고 이런 상태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노래는 유진테크. 자, 유진테크 볼까요? 일단 이 종목 선택하는 게 가장 무난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주식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거 앞서도 이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주식 참 쉽죠 들어가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를 사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를 안 드는 게 지금 저벽이 굉장히 강하죠. 저벽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걸 뚫고 들어간 다음에 보시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케이스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종목들 쪽에 가장 먼저 선택을 받는 종목이었습니다만 현재 이제 후발적으로 레거시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따라 들어가는 형태로 보이고 여기서 후발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종목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대사라는 것과 함께 수세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종목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올라갑니다. 그래서 테스 심택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있죠. 묻어둘 종목 그리고 단기로 스윙으로 노릴 종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택, 테스 각각 DDR램, 낸드의 대표죠. 특히 심택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 들어가도 뭐 관심 종목 상위 이런 데 올라들어가고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더 강한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옛날부터 유난히 개인 투자자들이 별 관심이 없는 이 테스 같은 기업들 요런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어김없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이 테스는 외국인 기관이 어김없이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그동안에 그렇게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실적 자체가 반도체 기업들 실적 중에서 니노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만큼은 못 되지만 저 아래쪽에 중형주급 라인에선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는 기업이 이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기업도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지금 바쁘죠. 자 오늘 지금 아침 1시간 동안에 뭐 눌리는 쪽에 뭐 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전력 이래가지고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던 주도주는 눌리는 대신에 지금 섹터 테마 쪽의 종목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지금 뭐 AI 주들도 튀어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메이저든 두들겨맞아도 아래쪽 뭐 개별 종목들 네이처셀 같은 종목들 급등하고 튀어나오고 있고 지금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개별 형태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이제 리튬주도 다시 튀어나왔고요. 나인테크 같은 종목들도 있고 BQ, AI 이제 뭐 다양하게 섞여 있죠.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서 움직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빠르게 돌려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장세가 되겠죠. 뭐 이런 때 같은 경우에 오르게 들어오시면 그렇죠. 한 사람들 하나의 툴로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는 24명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 24명의 전문가 하나같이 다 삼성전자 가자 이러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삼성전자를 찾다 라고 하면 누군가는 저 반대쪽에 지금 삼성전기를 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로 옮겨가지고 그쪽을 노릴 수도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유진테크를 들어가는 사람, 심텍을 들어가는 사람, 테스를 들어가는 사람 그거 다 필요 없고 지금 파운드리가 주이슈인데 그래서 AD테크로 그냥 몰고 가는 케이스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흐름들 잘 타게 되면 저 앞쪽에 엊그제 같은 경우라 그러면 순서대로 같지 않습니까? 두산 테스나 움직이고 네페스아크 움직이고 AD 칩스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가온 칩스 움직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원익 IPS 움직이고 잘 따라 들어간다는 우선 두산 테스나에서 처음 아침에 천재 리듬이 추천해가지고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뭐 한 20% 넘게 먹었었죠.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잘라서 하루에 5개를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 원익 IPS까지 잡았다 그러면 하루에 5개의 단타 계산해보게 된다면 뭐 40% 50%까지도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만 잡고 따라 들어갔다 그러면 하루에 50% 수익도 나올 수 있는 날이 엊그제 같은 케이스라는 얘기입니다. 종목만 잘 알면 잘 타고 들어가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아침에 이렇게 살펴보면 벌써 이제 수익 내가지고 뭐 축하합니다 얘기 올라 들어가고 있고 지금 다 다 다른 쪽의 종목들 얘기하고 있죠.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다 얘기도 나올 거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저기 리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이쪽을 노리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요. 다 틀려요.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요렇게 이렇게 개별로 들어가는 그냥 무더기로 가지고 전체를 통으로 달리는 구간에서는 간단해요. 금융주 같은 경우 그냥 내리 그냥 들고 홀딩만 해버리면 게임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개별로 쳐도는 장세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칸 더 올라 들어가도 또 박스고 또 개별로 난장판 친다라고 미리 장세 전망으로 짚어드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난장판 치는 거 보셨잖아요.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1시간 전과 지금이 다르고 전문가 도움이 꼭 있어야
상대적으로 수익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고 더 많은 수익 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테스 4.9 올라 들어가서 심택을 넘어가 버렸죠. 좀 전에 제가 이거 말로 설명을 드렸던 거 확인 사설로 보여드렸습니다. 참 희한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유난히 테스를 안 좋아해 개인 투자자들이. 짜릿한 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결국엔 그거야. 톡 쏘는 맛, 매운맛이 없어. 매운맛 없는 종목들 여기 같은 경우 간간히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어쩌다가요. 어쩌다고 최근 같은 경우 보면 이게 매운맛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굉장히 안 좋아져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이익 내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 WKM 좀 누가 추천하는 거 보긴 하셨습니까? 어디 가서? 저 말고 어디 가가지고 누가 이거 계속 추천한 저처럼 이렇게 추천한 사람 보기라도 했네? 이거 이익 내기 진짜 좋은 종목이거든요. 이거 WKM즈 진짜 쉽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종목이 어디 있어? 이 추세 밴드 아래쪽만 들어가서 사면 그냥 자동으로 이익 나는 거야. 맞아. 밴드 상단으로 들어가면 팔아버리고 밴드 하단 들어가면 사버리고. 아니 이렇게 쉬운 종목이 어디 있어? 이거 다 합쳐보라고. 이게 몇 퍼센트인가? 이 종목 자체만으로는 지금 44%밖에 안 되지만 44%라도 깨지지 않는다는 게 또 얼마나 큰 거냐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44가 아니라 지금 100% 훨씬 넘어갑니다. 안 좋아하잖아요. 관심 없죠. 개인 투자자들 관심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